예부터 이곳의 물맛은 단술과 같다 했습니다. 그 이름난 물은 마을을 휘돌아 흐르며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내륙이 만들어낸 작은 섬마을, 회룡포를 아시나요? 급할 것 없이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 속살을 드러내듯 맑고 투명합니다. 이젠 외지 사람들이 먼저 찾는 청정의 고장. 경상북도에서도 최북단에 위치한 예천은 물이 맑기로 손꼽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천군 용궁면, 낙동강의 지류인 내성천이 휘돌아 흐르며 만들어낸 마을, 회룡포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배산임수로 명당이라 손꼽죠. 소백산에서 내려오는 줄기의 마을과 태백산에서 오는 그 줄기의 해룡대가 항룡과 청룡이 자기가 온 것을 돌아보는 해룡고조형의 명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륙의 섬마을이지만 회룡포는 어느 곳보다도 비옥한 땅을 자랑합니다. 내성천이 흐르던 자리에 둑을 쌓아 농경지를 일군 것인데 쌀농사는 물론이고 흙과 모래가 물과 함께 흘러내려와 쌓인 부드러운 토양이 밭농사도 가능하게 했죠. 약 같은 거 안 치고 이제 그대로 썩힌 그런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잘 돼요. 그래도 이건 모래밭이라 가지고 땅콩이 또 더욱 다른 데 되면 여기는 옛날부터 미리 왔기 때문에 땅콩이 잘 돼요. 이제는 여느 황금밭도 부럽지 않은 풍요로운 고장입니다. 회룡포엔 현재 총 9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 한 마리 들고 나는 것도 알 만큼 인적 드문 곳이 됐지만 한땐 30가구 정도가 모여 살던 제법 큰 마을이었죠. 하지만 워낙 오지여서 마을 한번 들어오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감에 탔어요. 감에 시집 올 때 옛날에 감에 타고. 시집 가고 장가 갈 때 감하라고 타고 다니는 감하라고 있어요. 시방은 뭐 택시 타고 다니고 이랬지만 그때는 감에 타고 갔어요. 그때는 차 있다 그래도 이건 들어도 못했고 뭐. 차가 그때는 있었는가?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참 편해졌습니다.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인 마을 회룡포.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강과 가깝게 생활해 왔습니다. 요즘처럼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릴 땐 내성천에 발을 담그고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만큼 좋은 피서법도 없죠. 한바탕 물놀이 후엔 얼큰한 매운탕으로 영양 보충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소박함 속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 고기가 이렇게 크대요, 아재. 맛있지, 아재. 아재는요? 맛있니다. 주민 대부분이 회룡포가 의성포라 불리던 시절부터 이곳을 지켜온 토박이들입니다. 원래 그러면 저 마을이 허루이고 이건 어성포. 여는 허령포고. 어성포고 허령포로 이제 포를 물포로서 도로를 했잖아요. 영영자 영이 도한다고 물에서 이제 돌아 나간다고 이제 그래 허령포라고 그러잖아요. 지난 1997년 물돌이 마을인 회룡포에 긴 다리 하나가 놓였습니다. 강 밑에 나무로 버팀목을 만들고 그 위에 철재를 얹어 만든 것인데 이 다리가 없던 시절엔 직접 걸어서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이는 보따리 이고 물이 끄지면 돼. 이걸 이고 그래 건너간다. 물건 많을 때는 방티 큰 걸 갖다 놓고 이런 보따리 많이 막 쌀 한 말 두 말 이고 갈 때는 이 방티 안에 이어가지고 줄줄 미민가 줄줄 밀어가 저자 끝에 가가지고 옷을 막 한 벗어가지고 방티 안에 넣고 학생들도 다 그랬다. 학생들 공부 그래서 다 쓰기. 다소 투박해 보여도 마을 사람들에게 나룻배 역할을 해주는 둘도 없는 효자. 구멍이 뚫려 있는 모양을 일컬어 뿅뿅다리라는 정겹고 재미난 이름까지 붙여졌습니다. 불편함을 덜기 위해 놓아둔 다리 하나가 이제는 마을의 명소가 다 됐죠. 외부 사람들과의 만남도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 마을 건너편에는 용이 나는 형국을 했다는 야트막한 비룡산이 있습니다. 회룡포 마을을 찾은 사람들은 한 번쯤 오르는 곳이죠. 등산로를 따라가면 팔각정의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이곳에 서면 산줄기와 물줄기가 조화를 이룬 그림 같은 회룡포를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아, 너무 아름답다. 이 자연의 아름다움은 이런 걸 보고 이제 참 산을 타는 묘미가 아닐까. 산을 오르며 흘린 땀이 아깝지 않을 비경입니다. 한 10집도 안 되겠는데? 회룡포 마을은 늘 그 화면으로만 보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와서 물돌이동 돌아가는 거하고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 아름다웠다 하는 걸 느꼈고 자연이 참 너무 주는 이 아름다움을 가슴에 담고 가서 누구든지 한번 권하고 싶고 또 다시 한번 더 오고 싶습니다. 물의 고장 예천에는 강줄기가 만들어낸 특별한 장소가 또 있습니다. 예천군에서도 풍양면 삼강리, 학가산맥과 대구의 팔공산맥, 문경의 주흘산맥 끝자락이 만나는 이곳에 세 개의 물줄기가 만나고 있습니다.
일명 새물머리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회룡포를 휘감는 내성천과 낙동강 그리고 금천까지 세 강물이 만난다 하여 삼강이라 부르죠. 바로 이곳에 나루터가 있었습니다. 과거 안동과 의성 등에서 문경을 지나 한양으로 갈 때 이용했던 곳. 특히 과거를 보러 가는 영남 지역의 선비들은 반드시 지나야 했던 길목이기도 했죠. 그만큼 오가는 배의 수도 많았습니다. 사람 타는 거, 조그만 한 30명 타는 작은 배가 있고 또 큰 거는 소가 7마리씩 타. 또 그때만 해도 큰 거 이제 참 소로 운반했잖아. 운반 수단이 소가 아니면은 등짐 이걸 했는데 소가 7마리 타면서 큰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기 이게 이제 농선하고 또 사람을 실어 수송하는 그런 작은 배하고 두 척이 있었죠. 이후 1900년대 중 후반까지도 나룻배가 운행을 했다고 합니다. 한창 땐 경북 북부 지역의 곡식과 산나물을 맞바꾸는 장이 서기도 했고, 특히 아랫지방에서 소금을 실은 나룻배가 강줄기를 따라 쉴 새 없이 올라왔던 꽤나 번화했던 곳이죠. 그 시절엔 나루터 주변으로 주막도 번성했습니다. 삼강 주막도 그중 하나입니다. 당시만 해도 낙동강 1300리를 따라 셀 수도 없이 많은 주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과 함께 하나둘 사라지고 이제는 이 삼강 주막만이 유일하게 남았습니다. 그 옛날 보부상과 뱃사공들의 숙소이자 쉼터였던 공간. 찾는 이가 많을 땐 하루에만 막걸리 10마를 팔았다고 하니 그 규모는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이제는 과거로 떠나는 추억의 여행지가 됐죠. 삼강주막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 바로 유옥연 할머니입니다. 지난 2005년까지 무려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주막에 헌신했던 분이죠. 자기는 돈보담도 참 마음의 수양과 참 배고픈 사람 밥 주고 목마른 사람 술 한잔 주고 이걸 낙으로 삼았어. 주머니가 가벼운 사람들에겐 기꺼이 외상도 허락했습니다. 돈 없으면 그나 이래잖아. 그나 장부가 옆에 없어. 외상 장부 여기 있네 여기. 아 보이세요? 삼강주막의 부엌 흙벽에는 당시 할머니가 써놓았던 외상장부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글을 모르던 탓에 이름도 없이 오로지 작대기로만 표시해놨는데 결코 헷갈려 하는 법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추억이고 역사가 됐죠. 내가 외상값 갚을 적에 끝불이 가져와가지고 갚을 적에 내가 이거 긋는 걸, 긋는 걸 봤거든. 아껴주더라고. 이게 누가 했는데 그때 뭐 나하고 주모하고 할매하고 주모 할매하고 나하고 20년 차이라. 20년 차인데 그래 여 있네. 종이 종이래. 한 번 들으면 1년 있다 와도 누구하고 먹고 가는 것까지 다 알아. 세월이 흐른 지금은 보부상과 뱃사공 대신에 유년 시절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주막을 찾고 있습니다.
작대기로 외상을 주던 모습은 사라졌지만 시원한 막걸리 한 잔에 푸짐한 안주, 여기에 넉넉한 인심이 예전의 주안상과 똑같습니다. 민화를 즐겨 그리는 권용찬 교수는 삼강 주막에 대한 애착이 남다릅니다. 사라져가는 것을 지키려는 노력이야말로 우리의 의무라고 말하죠. 그림이나 기록으로 남겨서 지금 어린 세대들에게도 교육적인 활용의 가치가 충분히 있고 또 그런 정신을 이어받음으로 인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자료적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도 옛 정취와 추억이 그렇게 지켜지고 있습니다.